신께서 종결 가능한 사각 드레스워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카시오, 모델은 MTP B215D 시리즈입니다. 고가의 명품 시계에서 브랜드와 헤리티지를 날려버리면 이 쇳덩어리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작업한다 이런 얘기들 이제 속지 않잖아요. 카시오는 그런 가스라이팅이 없어요. 시계의 본질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쿨합니다. 그래서 만인이 사랑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카시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흘러넘치지만 어떻게 보면 카시오에게는 유독 너그러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오랫동안 쌓아온 신의 자비와 배품이 사람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는 이 아름다운 디자인과 비율은 이미 까르띠에나 예거가 구현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카시오는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브랜드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디자인을 구현해 주거든요. 카시오뿐만이 아니죠. 세이코, 타이맥스, 시티즌을 포함한다면 정말 셀 수 없는 사각시계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벽하다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의 사각시계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 하나씩은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건 카시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가 행하고 있는 악행이기도 한데요. 100% 만족스러운 시계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고가 시계와 저가 시계를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 No. 퀄리티? No. 소재? Nope. 저는 결국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비율의 구현이요. 시계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케이스 사이즈, 두께, 러그 투러그, 러그의 각도와 형태, 다이얼 내부 여백, 인덱스 두께와 간격, 핸즈의 길이와 폭. 이 중에서 하나만 찐빠가 나도 시계 전체의 인상이 무너져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가 꼭 의도적인 실수를 집어 넣어요. 얼굴은 이쁜데 사이즈가 크거나, 퀄리티는 완벽한데 두께가 두껍거나, 두께는 완벽한데 러그가 너무 길거나. 오랫동안 이 비율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건 하이엔드 브랜드의 전유물이었어요. 자이든 타이든 이런 의도적인 실수들을 방치해왔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면서도 참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내심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해주면 안 사요. 론진 해주기 시작했어요. 미도 이미 해줍니다. 오메가는 티소도 얼마 전부터 시작했고요. 타이맥스 요즘 폼 미쳤죠. 그리고 지금 막 카시오가 그 까다로운 사각 드레스워치의 완벽한 비율을 구현해줬습니다. 가로 26mm, 세로 39.7mm, 두께 7.9mm, 러그 20mm, 무게 30g, 11만원. 공홈 기준으로 15만원인데 값비싼 공홈에서 구입하지 마시고 저렴한 병행업체 뒤져보시면 11만원대로 구입 가능하실 겁니다. 카시오 쿼츠 무브먼트 월 오차 20초, 오바 50m 방수, 17cm의 손목둘레 위에서 사이즈감은 이 정도입니다. 제 시각에서 조금 더 멀리 측면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시계 혼자 사이즈와 비율 정말 훌륭하죠. 사각 드레스워치입니다. 사각 드레스라 하면 누구나 까르띠에 탱크머스트를 먼저 떠올릴 텐데요. 전체적인 디자인과 비율을 고려해봤을 때 탱크보다는 예거의 리베르소가 더 근접합니다. 케이스는 자일리톨같이 반듯하게 네모네모한 탱크 보다는 리베르소의 건축적인 느낌이랑 더 흡사하고요. 가로 세로 비율도 탱크보다는 리베르소에 더 근접해요.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디움 사이즈가 가로 24.4mm, 세로 40mm, 거의 동일한 비율과 사이즈네요. 카시오를 지우고 예거를 붙여도 아무도 모르겠죠. 사각시계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원형 시계는 가능성이 무한한 바다 같아서 수만 개의 시계 브랜드가 원 안에서 자기만의 디자인을 창조해내는데 사각, 특히 사각 드레스는 탱크와 리베르소 말고 살아남은 게 없어요. 전멸했습니다. 빌드 퀄리티는 가격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11만원대 시계에서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넣어줬고 마감의 질도 최선을 다해줬어요. 시계 윗면에는 세로 방향의 브러싱 마감이 발려있고요. 거칠고 투박한 질감이 아닌 드레스의 부드러운 결을 살려줬습니다. 모서리에 한 번 더 각을 주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요. 특히 가장 놀란 건
폴리싱 마감의 퀄리티입니다. 균일한 폴리싱 마감을 11만원대의 시계에서 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빛을 반만 걸쳤을 때, 빛을 완전히 걸쳤을 때의 미러 폴리싱, 거울로 활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케이스백은 깔끔하게 브러싱 마감이 발려있고 경계선과 러그로 이어지는 부분까지도 전부 디테일을 잡아줬습니다. 저가 썬네이 다이얼은 육안으로도 브러싱 라인이 거칠게 보여요. 결이 뭉치고 간격이 불규칙하거든요. 신께서 이것도 해주셨습니다. 다이얼에도 부들부들한 썬네이 브러싱이 들어갔어요. 케이스 윗면에 부드러운 브러싱과 질감을 맞춰줬고요. 인공광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더 많은 빛을 담고 있는 자연광에서는 훨씬 더 이쁩니다. 핸즈와 인덱스의 디자인은 리베르소의 아르데코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두 개로 쪼개진 바통형 핸즈. 역시 두 면으로 쪼개진 바형 아플리케 인덱스. 빛을 받으면 각도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고 썬네이 다이얼과 맞물리는 순간에는 다이얼 전체가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퀄리티와 소재의 일관된 모습은 이 정도 저렴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이 시계에서 유일한 오점이에요. 방수 50m, 다이얼 하단에 방수 표기가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카시오의 마지막 존심인가? 드레스워치의 방수 표기는 신박하긴 하네요. 사실 이거 카시오의 종특이기도 해요. 아세톤으로 문질러 볼까 하는데 지워질까요? 총 5가지 컬러입니다. 블랙, 그레이, 실버, 블루, 그린. 카시오 이놈들 공홈 사진 더럽게 못 찍으니까 공홈 사진 보고 구매 결정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고 결정하세요. 부드러운 썬네이 다이얼과 사각형 케이스, 아르테코 아플리케 핸즈와 인덱스의 조합으로 인해서 시계의 모습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균일하지 않습니다. 뚜렷한 직사광선 아래에서 자연광에서 가장 예쁜 건 의외로 실버입니다. 색감은 베이지빛이 들어간 샴페인과는 조금 다르고요. 스틸 케이스의 은빛 색감과 더 비슷해요. 실버 다이얼이 같은 실버 인덱스와 핸즈를 먹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두 개로 쪼개진 인덱스와 핸즈가 빛의 각도에 따라서 비정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화한 실버 다이얼이 이걸 더 아름답게 해주더라고요. 간접광, 그러니까 그늘진 곳에서 가장 예쁜 건 그레이예요. 묘한 채도가 어중간한 빛의 강도와 가장 잘 맞고요. 가장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터프한 느낌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나토도 꽤 괜찮게 어울리더라고요. 빛이 가장 적은 실내에서는 그린이 최고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살아나는 컬러고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컬러는 아니지만 유색 다이얼은 선택지가 많지 않네요. 동일한 컬러의 리베르소를 리뷰한 적이 있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블루는 유일하게 스포츠워치의 느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살짝 긴 세로 길이와 커브드 글래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드레시한 스포츠워치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러버 스트랩도 커버가 돼요. 블랙은 썬네이 패턴이 잘 안 보입니다. 부드러운 썬네이, 어두운 블랙 색감, 빛을 먹는 미네랄 글래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요. 강한 직사광선을 온몸으로 받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오히려 블랙은 썬네이 다이얼보다 매트 다이얼에 더 가깝게 보이고요. 이건 다른 4가지 색상이 가질 수 없는 메리트입니다. 접사해서 보여드릴까요? 매트 같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색상 선택지가 존재하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하나 모난 게 없어서 정말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고요. 어떤 걸 사도 후회하실걸요. 진짜 다 예쁘거든요. 글래스의 소재는 미네랄입니다. 저는 이 미네랄 소재가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사파이어는 빛을 튕겨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휘어진 사각형 글래스에서는 더더욱 사방으로 빛을 튕겨내거든요. 반면 미네랄은 빛을 먹기 때문에 휘어진 사파이어 글래스에서 발생하는 미적인 단점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단 한 가지, 미네랄은 사파이어보다 스크래치나 찍힘에 약해서 조심하셔야 하는데 찍혔다?
새로 사면 되지 뭐. 다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글래스가 휘어진 방향입니다. 커브드 글래스가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 휘어져 있거든요. 케이스가 위아래로 휘어져 있는 구조라 글래스도 어쩔 수 없이 같은 방향으로 따라갔는데, 좌우로 커브가 들어가면 클래식한 드레스워치의 감성이 더해지는 반면 위아래 커브는 클래식하고 절제된 느낌보다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전자를 좀 더 선호하긴 해요. 대신 시계가 매우 작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대충 봐서는 커브드 글래스인지 알 수 없어요. 브레이슬릿은 역대급으로 구립니다.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게 좋고요. 바로 분리수거함으로 넣어도 무방해요. 하지만 시계가 완벽한 비율과 쓸만한 퀄리티로 매우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스트랩에는 돈을 좀 쓰세요. 마침 러그도 20mm로 최적이라 저렴한 알리발 스트랩 말고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시계 스트랩 브랜드나 10에서 15만원 정도만 투자하셔서 주문 제작으로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시계의 진가는 제대로 된 스트랩을 달았을 때 나와요. 브랜드와 가격을 제껴두더라도 까르띠에 탱크 이전까지 전부 집어 삼킬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완성형의 사각 드레스워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